20세기 철학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모순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동시에 아주 혁명적인 생각을 했던 인물이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인공 바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대단한 평가죠. 물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한 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이 대체 어땠길래 20세기를 뒤흔들었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1999년에 타임지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철학자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비트겐슈타인의 삶, 그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의 가족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바로 눈부신 부와 깊은 슬픔, 이 두 가지가 공존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가문은 뭐랄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갑부였죠. 아버지는 철강산업의 왕이었고 비엔나에 있는 저택은 브람스나 말러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그냥 드나들던 뭐랄까 예술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어요.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7대나 있었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비트겐슈타인 누나의 초상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런 막강한 후원 덕분에 탄생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하기만 한 삶 뒤에는 정말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비트겐슈타인의 형들 중 무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문의 명성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런 극단적인 빛과 어둠 속에서 자란 비트겐슈타인은 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찾으려 했던 건 바로 절대적인 확실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학에서 그리고 결국엔 철학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는 결국 케임브리지로 갑니다. 그리고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버트런드 러셀을 찾아가서 아주 당돌한 질문을 던지죠. 만약 재능이 없다면 저는 그냥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비트겐슈타인다운 배짱 아닌가요? 모든 걸 걸거나 아니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 그의 성격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럼 러셀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이 쓴 글을 잠깐 들여다본 러셀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철학을 해야 하네. 바로 이 한마디로 20세기 철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러셀한테 인정도 받았겠다. 이제 탄탄대로일 것 같았지만 그의 여정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참혹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말이죠. 그 부유한 집안 아들이면 당연히 군대 안 가도 됐거든요. 근데 스스로 전선에 뛰어들어요. 심지어 가장 위험하다는 최전방 포병 관측소에 보내달라고 자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공포와 직접 부딪혀 보면서 자기 철학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그의 인생 역작, 논리 철학 논고의 초고를 써내려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책이 완성되자 비트겐슈타인은 정말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철학의 모든 주요 문제들 내가 다 풀어버렸다. 이제 철학은 끝났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는 그냥 말로만 끝낸 게 아니에요. 진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1919년에 상속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다 나눠줘 버리고요. 1920년에는 갑자기 오스트리아의 아주 외딴 시골 마을로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철학을 끝내버리고 철학계 자체를 떠나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그 책에 뭐가 쓰여 있길래 철학의 끝을 선언했을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그 수많은 철학적 문제들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언어를 애매하게 엉망으로 쓰다 보니까 생긴 가짜 문제, 일종의 착각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언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과학이나 논리처럼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이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것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러니까
윤리, 아름다움, 삶의 의미, 신 같은 것들은 사실로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고 바로 이 영역에 대해 억지로 말하려고 할 때 철학적인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생각이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철학은 결국 우리 세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와, 정말 강력한 말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이 결국 우리가 가진 언어라는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이 마지막 말은 그의 태도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죽음조차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파란만장했던 자기 삶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표현한 거죠. 모순과 고뇌로 가득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아주 멋진 삶으로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의 탐구는 그의 가장 유명한 마지막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우리가 언어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진실, 지식 너머에 있는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 아닐까요?